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람 꼭 설정해 두시고요. 예. 자, 2부 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정부에서 너무 꽉 쥐고 있습니다. 예,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째 맡긴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예, 부동산은 정부에서 너무 꽉 쥐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돈을 너무 많이 푼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지나 이런 예산으로 돈을 푼다는 그 의도는 좋아요. 근데 지금 정부 지금 1년 예산이 뭐 500조가 넘어가면서 거대 정부라는 개념이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시중에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돈의 가치라는 거는 뭘로 척도를 잽니까? 돈의 가치. 돈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물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0원 이꼬르 물건 뭘 살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1,000원과 물건 이꼬르 뭘 살 수 있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의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의 왕이니까 달러가.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뭐 여기 20만원, 저기 30만원, 뭐 여기 뭐 이쪽 어떤 뭐 군, 뭐 청년 뭐 5만 명, 6만 명 군에 뭐 또 학원 열심히 다니라고 뭐 또 20만원. 여기는 또 뭐 복지한다고 뭐 30만원. 이게 말이 30만원이지 몇만 명, 10만 명씩 모여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렇게 커졌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면서 돈이 시중에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그렇게 알게 모르게 풀리는 것들이 지금 500조가 이제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돈의 가치 하락이 가중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지. 돈의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돈의 가치 이거는 은행이자, 그리고 은행이자는 가치 이걸 척도를 재는 거는요. 은행이자. 그 다음에 은행이자는 뭘로 하냐 하면은 경제성장률. 요게 이꼬르가 되면서 척도를 잡는 거예요. 은행이자가 2%다 이러면은 경제성장률이 2, 3% 근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은행이자가 5%다 이러면 우와 경제성장률이 5, 6% 이상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성장을 못 해가지고요. 은행이 돈이 바닥이 나니까 돈 좀 맡겨주시면 이자 많이 드릴게요 하는 이런 뭐 개발도상국들도 있는 거예요. 뭐 극과 극인데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이제 은행 이자를 보면 되겠죠. 저 신흥국들은 아니니까. 저 브라질 같은 데는 당장 내일 망할 거면서 돈 맡기면은 뭐 1년에 30%씩 돈 주겠다고 뭐 이자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모은 돈 맡겨 놓으면은 뭐 파산해 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 이자. 요즘 은행 이자 2%가 안 돼요. 2%가 1.7인가 그래. 1.5? 1.7?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요 2년 사이에 30% 올랐대. 30%. 인상이 30% 상승했대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꼴찌죠.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꼴찌잖아요. 지금 주가 하락률이 1위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돈이 남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지금 최저임금 인상돼 가지고 기분 좋던 분들은 저한테 또 손가락질 하겠죠. 사실을 말해주면은 고마워하진 못하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과 하나에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 1,000원이라는 거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1,000원 갖고 사과를 하나 못 사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뭐 1,200원, 1,300원, 뭐 1,4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30%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값이 올라간다. 예,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간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집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집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야, 무슨 소리냐? 집이 어떻게 물건이냐? 집은 우리가 쉴 곳이고 살 곳이고, 이제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이제, 아니, 재화로 사고 팔 수 있으면 다 물건이에요. 정신들 아직도 못 차렸네. 재화로 사고 팔 수 있으면 다 물건이라고. 자, 물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월급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지. 사람을 물건짝처럼 취급하면 이제 갑질이라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나죠. 그런 걸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이나 이제 뭐 노동 이제 뭐 사회 운동가들이 이제 많이 열심히 운동을 한 거죠. 노동 인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물건들은 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물건이라고. 물건. 그럼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아까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한 달에 58,000원씩 계속 올라가지고 1년에 70만 8천원씩 올라가지고 만불이 더 올라갔어요. 만불이 소득이 더 늘어났다. 아, 나는 안 늘어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거 끄고 저 어디 공부하러 가세요. 앉는 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남들 다 늘었다는데. 평균 잡아서 남들이 다 늘었다는데 평균에도 못 들어가면은 뭐 저기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내가 왜 평균에 못 들어갔나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욕부터 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고, 1만 불 소득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2, 3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30% 더 올라가 버렸다. 이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집을 대출받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고, 이게 무슨 시장 경제입니까? 정부에서 3년 동안 마음대로 해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식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주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고요. 네. 1월 30일, 2018년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50% 하락했습니다. 50%, 40몇 프로인가? 거의 40%, 30, 이거 아니구나. 여기까지 땡기면 42% 하락했네. 41%. 하여튼 반토막 난 거예요. 여기 900에서 550까지 내려왔어요. 코스닥이. 그러면 내 계좌가 지금 내 계좌에 반토막이 안 나고 뭐 마이너스 20% 이런 거면은요, 지금 코스닥보다 선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분들은 선방한 겁니다. 저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 반대 매매 나가가지고 요 깡통 차시는 분들을 한 서너 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주식하더라고. 그냥 뭐 이제 종잣돈 모았으니까 시작해야 된다고. 맞아요, 맞는데 알면서 그 마인드면 괜찮죠. 모르는데 그 마인드면 이제 돈을 잃어가면서 이제 괴롭다고. 예. 자, 주식시장 이렇게 떨어진 걸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놓질 않았어요. 제도를. 자, 부동산 다 묶어놨어요. 부동산으로 묶어놓으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팔고,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을 투기했다 그러면서 욕을 엄청 해요. 자, A라는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욕을 엄청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졌다. 좋아. 2억 깎아가지고 10억짜리 2억 깎아가지고 20% 손해보고 내가 판다라고 하면서 팔았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까? 죄도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이 사람 죄에서 해방이 돼요? 자, 그러면 8억 주고 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집을 8억 주고 내가 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뭐 죄인이 아니에요. 뭐야, 나는. 나도 집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다고 자꾸 사람을 자꾸 뭐 범죄자처럼 이렇게 하면 아예 집을 사고 팔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은행이랑 이런 걸 다 꽉 막아놓고, 뭐 집이 2채 있으면 대출 안 해준다 그러고, 뭐 9억 이상 집이면 뭐 대출해준 것도 다 걷어간다 그러고. 아니, 이게 어떻게 시장에 맡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장에 맡긴 게 이렇습니까? 시장에 맡기면은요, 대출도 하고, 부동산 복비도 주고, A는 B한테 팔고, 그럼 A는 또 현금이 좀 남고 수익이 조금 생기면 그걸로 차도 사고, 조금 작은 집으로 가면서 뭐 인테리어도 하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살고, 예? 아니면 이 A가 이 돈 가지고 더 큰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집에 있던 C는 A한테 팔면서 A가 살았던 정도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또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겠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막아놓고 뭐 자꾸 잘 되라.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말은 서울 가자 그래놓고 발은 저쪽 거꾸로 돌아서 부산 가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A가 B한테 팔면은 B는 또 그럼 이것도 나쁜 사람 되겠네. 투기했다 그러고 8억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전세값이 7억 5천이야. 그럼 5천만 원이면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 2억 떨어졌으니까 어이구 그래 나는 기다렸다가 이제 산다 이래 샀어요. 근데도 계속 규제를 하면 이 사람도 그러면 나쁜 사람이겠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게 이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자꾸 이 뉴스에서 심어 놓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묶여 있죠. 자, 돈이 묶여 있으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첫째는 반기업 정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전부 외국으로 나갑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가 싸다는 거는 뭐예요? 인건비가 우리나라 비싸다는 얘기잖아. 최저임금 상승 30%. 그렇죠. 지금 요런 뉴스들이 있어요. 요런 뉴스들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에서 개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 횡령 등 나쁜 행동한 기업. 이사 해임 칼 휘두른다. 아니, 횡령 등 나쁜 행동을 했으면 경찰서에서 이제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이사를 해임하고 칼을 휘두릅니까?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이 연금이라는 거는 이 국민들 세금으로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기업들 통제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뭐 회사들이 주눅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모로 주눅이 듭니다. 여러모로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던 기업이 싱가폴로 또 가버린 지금 또 사례가 또 있었어요. 엊그저께 투자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다 이런 거 타다나 이런 것들 신생기업 이런 게 신생 어떤 뭐 먹거리 같은 거 말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한다고 그래 놓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뉴스가 전부 이래요. 그러니까 우버처럼 타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공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다 막아놓고 현대건설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에서 8천억 원대 도로 호텔 공사 수주. 결국은 토목이에요. 토목 건설 회사들이 가서 돈 벌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4차 산업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건설도 4차 산업에 들어가겠죠. 스마트 뭐 시티 이래가지고 요즘 짓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이거 이제 3억 원으로 줄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95%가 망하는 곳이 주식입니다. 95%가 뭐 망한다기보다는 실패하는 곳, 잘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곳. 예. 95%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데가 시장이에요. 근데 겨우 5%가 돈 벌면은 그것까지 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되는 이 95%한테는 거래세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져간다. 이렇게 기업들 묶어 놓으니까 외국인들도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외국인이라도 좀 꺼려 하겠어요. 야, 저기 요즘 한국 분위기가 이상하다. 돈 못 넣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단타를 잘 안 하니까. 전부 가치 투자로 오래 투자를 하니까 한국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싼 것 같은데 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못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양도세도 그렇습니다. 주식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 신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3억 원인가요? 3억 원부터 양도세를 내야 되나? 3억 원부터 3억 원어치 한 종목 사고 팔고 하면은 양도세 내야 돼, 양도세. 그럼 누가 이 메이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짜가지고 5억이었던 거 3억으로 줄이고, 핑계는 뭐 또 있겠죠. 뭐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게 뭔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9억 원 이상인 사람들 세금 거두겠다고. 아니, 그거랑 세금이랑 안정화 대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은. 지금 돈을 적게 써서 뭐 이전에 있던 정부, 이 전전 정부보다 집값이 안 오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라버리고 주식은 주식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알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면 멍청한 거고. 집에 규제를 풀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안 돼요. 집값을,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이지.
집을 매매해가지고 소득이 나면은 양도세를 만약에 소득이 수입이 났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제 썰입니다. 썰. 정책안을 한번 짜보는 거야. 우리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집을 팔아서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세금으로 한 40% 떼가면 한 6천 남는단 말이에요. 6천 남는다 이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1억으로 예를 들어 주식을 뭐 50% 이상 산다. 한 5천만 원치 사면 세금을 4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대폭 깎아줘 버리는 거야. 왜? 주식을 샀으니까. 대신 이 주식은 뭐 1년에서 2년 이상 뭐 이 돈은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수익금은 빠지더라도 뭐 여기서 뭐 30% 뭐 1,500만 원 이상은 빼도 되지만 3,500 정도는 계속 뭐 회전이 돼야 되고 아니면 특정한 종목에 오래 보유해도 되고 이렇게 이걸 제도를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팔고 주식 많이 떨어져 있으면 주식으로 들어오겠죠, 돈이. 그러니까 세금을 더 뜯어가서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뜯어가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권장을 하면 집값 판 돈으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면은 세금 적게 내려고 주식을 배우든지 뭐 여기 개인 PB들한테 은행 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또 은행은 저희 펀드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수익금의 얼마 이상을 투자하면은 세금을 뭐 5%밖에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게 받아야 세금을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게 경제가 살지. 지금은 말은 뭘 살린다고 그러는데 다 줄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 기업 유치는 뭐 세금 좀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 깎아줘야 들어오는 거야, 외국인들이. 왜? 임금이 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뭐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도 또 걸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려고 세금을 더 걷어요? 아파트처럼? 아니죠. 깎아줘야 되겠죠. 토지도 뭐 빌려줄 때 좀 더 뭐 좀 싸게 해준다거나 지방 지자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기 골목식당 보니까 돈가스 하나 저거 하나 오라고 또 각 지방에서 난리 났더만 서로. 저기 오면은 이제 또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야 고용이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주식도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거래세를 완전히 0으로 만들어요. 소득도 아니고 그냥 거래한 건데 중간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걸 0으로 만들고 대신에 수익이 나면 거기서 소득이 났으니까 소득세를 가져가요. 이게 맞죠. 근데 이렇게 못하죠. 왜? 95%가 다 망하고 5% 버는데 5%한테 소득세 벌어봐야 이거 얼마 돼요? 돈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걷어가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요번에 조금 낮춰졌지만 절대 저거 0으로 못합니다. 절대 0으로 못해요. 왜? 저게 더 돈이 많이 걷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식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부동산도 다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경제 양축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주식 뭐 막히고 부동산 막히고 끝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월세? 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왔던 2019년인데 앞으로는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신 박사님들도 많고 뭐 교수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발 좀 경제가 좀 잘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 좀 투자 좀 잘 하고 그리고 자산이 금융자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를 해야 된다니까. 유도를
떠미는 게 아니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살살살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살살살 유도를 해야지. 누가 저렇게 세금 때려가지고 떠밀라 그랬어요. 떠밀면 안 밀리려고 버티잖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이제 팔았는데 다음에 집 산 사람이 또 욕먹잖아.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몰아세운 사회 분위기도 개선이 돼야 돼요. 아니 그런 거 뭐 세금 다 낸 돈으로 집 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갖고 또 욕먹고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뭐 편안하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돈을 못 쓰지. 그러니까 자꾸 음성적으로 움츠려들고 뭐 이상한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이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참 뭐 거시적인 뭐 국가의 이런 문제라 제가 뭐 이렇게 떠든다고 뭐 이게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올해 또 엉터리 증시 전망 뭐 이런 뉴스들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늘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뭐 이 라이브가 안 되니까요. 이 유튜브가 빨리 1000명이 돼야 제가 라이브 방송도 좀 하는데 이게 뭐 지금 1000명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해야 채팅도 좀 보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많이 아쉽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2019년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뭐 제 나름대로 최대한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부자 프로젝트 요 수익 매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고 대상은 아까 보셨죠? 수익 안 나고 뭐 전업 뭐 저기 뭐 은퇴자분들부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주식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의 어떤 한 매매의 정석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